안녕하세요. 정윤이의 책문화TV 정윤희입니다. 책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과 문화로 세상을 보는 방송 정윤이의 책문화TV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문화TV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으로 네, 책문화TV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책문화학교 프로그램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책문화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후환경 생태스쿨입니다. 기후환경 생태스쿨을 개최를 하는데요. 기후환경 생태스쿨은 국립순천대 석자 교수님이시고 기후환경 생태 그리고 우리라는 책을 쓰신 이보균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회는 정윤희의 책문화T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2회는 기후환경 인류세 생태라는 주제로 9월 14일에, 그리고 3회는 기후환경 생태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10월 5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4회 진행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4강까지 마치고 난 후에 참가자들의 에세이를 모아서 전자책을 출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이번 개최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문화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책문화 네트워크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정윤희의 책문화TV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이정수 교수님과 함께 도서관 톡톡 8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과 함께하는 도서관 톡톡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는 전 서울도서관장을 지내신 이정수 동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더위가 많이 물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선선해져가지고 가을이 옵니다. 그쵸? 네. 가을에는 어떤 좋은 계획이 또 있으세요? 제가 이제 현장을 떠나니까 네.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게 네. 학기 중심으로 그러시겠다. 사고가 네. 되거든요. 개강을 하고 네. 이번 학기도 네. 재밌게 지내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보니까 도서관 현장도 굉장히 아주 활기차게 일을 잘 하셨는데 학교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학교는 제가 네. 사실 좀 대책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서울도서관장 그만두고 뭘 할까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네. 준비도 없이 네. 나왔거든요. 예. 근데 주변에서 강의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뭐 항상 또 그렇게 또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또 해보니까 저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네. 뭐 또 현장 경험 곁들여서 얘기해주면 네네. 학생들도 또 좋아하니까 또 그 맛에 네. 네. 그 맛에 꼭 해서 합니다. 네. 저도 좀 듣고 싶네요. 우리 교수님 강의하시는. 별건 없습니다. 네. 우리 지난 3월 16일부터 우리 도서관 톡톡을 진행했는데 벌써 3, 4, 5, 6, 7, 8. 8회죠. 와, 벌써 진짜 몇 개월이나 지났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영원히 할 수는 없고 한 10회 정도 분량으로 지금 이정수 관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10회 정도 이제 방송을 한 후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좋은 책을 내실 계획이시거든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 네, 아시는. 네. 그래서 저 1회부터 벌써 7회까지 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1회부터 7회까지 했는데 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 도서관 관장님을 하셨으니까 5년 정도 하셨죠. 네, 5년. 그렇죠? 네. 딱 5년. 딱 5년. 네, 5년 동안 서울 도서관 관장님 하셨는데 네, 서울 도서관 관장님에게 듣는 도서관 이야기 그리고 국내 최초 공공 헌책방 서울 책보고의 탄생과 의미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도서관과 독서 문화 그리고 시민을 위한 도서관 거버넌스 그리고 도서관 관련 주요 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련된 주요 법들 그리고 특징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했고요. 도서관 행정체계 특징에 대해서도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도서관 사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정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 8회 시간으로 도서관에서 책으로 만난 이웃들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우리 이정수 교수님과 함께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사실 그동안 뭐 30년 넘게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 그리고 관장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만난 이웃들에 대해서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서관에서 계시면은 보통 어떤 이웃들을 만날 수 있나요? 그게 네. 자치구에서 일할 때는 네. 정말 동네 사람들 많이 네. 만나죠. 아 그래요? 네. 네. 특히 제가 서대문에서 그 이진아 도서관에서 처음 관장할 때는 네네. 그 지역에서 구립도서관이 없을 때였거든요. 네네. 처음 도서관이 만들어진 데다가 또 기념도서관이라는 또 특성이 있어서 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엄청났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또 관광객도 많이 왔어요. 구경하러. 정말요? 왜냐면은 네.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딸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네네. 아버지가 기부해서 만들어진 기부로 만들어진 최초의 구입도서관 이 타이틀이 네.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또 네. 안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어서 네. 등산객들도 오며 가며 들리시기도 하고 예, 그 네. 당시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웠죠. 이런 의미 있는 도서관에서 내가 어떻게 도서관을 네. 운영을 해서 그 기부하신 진아 아버님의 네. 그런 뜻이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도서관 만들겠다. 네. 그리고 작은 거라도 기부의 정신이 쇠퇴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저나 우리 직원들이 다 다짐하면서 그때 도서관을 운영했죠. 그래서 이웃들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네. 네네. 사실 이진아 도서관이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 만든 구립도서관인데 그 이진아 씨 아버지께서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만든 도서관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부를 해서 만든 도서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큰 기업들이 좀 후원해서 만든 도서관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은 이진아 도서관 같은 기업 도서관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구의 유진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이진아 도서관하고 비슷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한데 없어졌나? 사립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진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카네기
서울시가 네. 그 영미권에 한 2,800개 정도의 도서관을 짓도록 기부를 했잖아요. 네네. 그 방식하고 아주 흡사해요. 아. 그러니까 땅을 지자체에서 대고 네. 도서관을 건립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운영은 지자체에서 네, 담당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아. 근데 이진아 도서관이 그 방식.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땅은 서울시에서 땅. 네, 독립공원에 예. 있으니까 네네. 서울시 땅이고 그래서 네.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지불을 했죠. 그리고 그렇군요. 예, 네. 이제 건립은 이진아 아버님이 건립 비용을 거의 대부분 내시고 네네. 서울시하고 서대문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댔고 그다음에 네네. 운영은 서대문하고 구에서,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 지원금 받아서 아, 예. 예, 그렇게 운영을 아, 했죠. 그렇군요. 네. 네네. 그 도서관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좀 책으로 인생이 변화된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많이 않을까요? 만나죠. 많이 그렇죠? 만나고 네. 사실은 저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네. 이제 톡으로 서로 안부를 전한 분이 계신데 네.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아주 많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분인데 네. 도서관 개관 초기에 네. 이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네. 제가 그때는 도서관 건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용자들 어떻게 하고 있나 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그 3층에 휴게실이 있어요. 예. 도서관 아주 초기였어요. 개관한 지. 네. 근데 휴게실에 3, 40대 아주머니들 한 6분이 네. 이렇게 뭔가 A4 용지를 들고 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 뭐 하고 계시지 하고 이제 그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예.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제가 자기네들한테 뭘 하고 있는 걸 못하게 하려고 들어온 줄 알고 잔뜩 얼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하고 계신데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독서 공부 책 읽는 모임을 막 시작을 했는데 네. 공부할 곳이 없어서 여기가 생겼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 와봤는데 너무 좋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휴게실을 사용하면 안 되냐 하고 저한테 네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저기 사무실로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오시라고 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다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네네, 동네 아줌마들. 네. 그래서 네. 이제 얘기하다가 이분들은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고 독서 이제 토론하고 뭐. 네네. 저는 사실 이 독서회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기존에 어떤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처음 막 시작하는데 우리는 경험이 별로 없는데 그분들은 너무 노련해서 그리고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좀 이 도서관 운영에 이렇게 반영하기가 좋은 상황이 될까 말까 저는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서 좀 서툴지만 아이들 독서회를 우리 사서들하고 같이 선생님들이 어차피 제가 이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 어차피 책에 대한 공부를 하실 거면 아이들 책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독서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나 의외의 제안을 제가 하니까 고민을 해보고 오시겠다고 하고 좀 있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한 이유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열정이 있었고 또 지역 주민이니까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다.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어서 좀 실험을 한 거죠. 일종의 모험인데 정말 성공을 했고 본인들이 그걸 하면서도 스스로 성장을 했고요. 독서회를 하면서 아이들 독서회를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 모든 책의 기승전 남편 흉? 책을 읽고, 네. 왜냐면 자기 개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치, 네. 근데 이제 그 네. 초창기에 그 성인 독서회를 할 때 네.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되면서 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 2년, 3년 지나면서 네. 이분들의 시야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아이한테서 그러니까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 우리 지역 사회, 내 가정에서 우리 사회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서 네. 사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고 양육 태도도 달라지고 예. 그거를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네. 확인하고 5년 정도 지나니까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다니시면서 스스로 이제 강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청소년 지도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서 네네.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직업 네. 활동까지 찾아가는 네.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네. 지금은 뭐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안부도 묻고 어떤 계기가 될 때 네네. 오늘날에 내가 네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거는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관장님 생각이 나서 안부 문자 드린다 이렇게 네네. 이제 저도 항상 누군가가 그래요? 얘기하면 그분들 생각이 나고 그렇죠. 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네 진짜. 예, 2005년 네. 11월쯤 만났으니까 2005년이요? 네. 와, 그럼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얼마나- 20년 다 돼가죠. 그러니까 그 집 네. 아이들 기저귀 네. 차고 왔는데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들 예, 진짜 20살 이상 됐겠네 진짜. 예, 그래서 네. 아이들 다 네. 어린이 독서회, 청소년 독서회 하면서 네. 다 대학하고 그래요? 예, 와, 그래서 뭐 네. 도서관에서 거의 이제 온 가족이 축제할 때 뭐 네. 음식 만들어서 뭐 팔고 네. 그래서 그런 그 가족들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분관도 있었는데 분관이나 이런 데서도 네. 같은 패턴으로 지역 주민들을 발굴을 하고 네, 그분들이 네. 마을 강사가 되고 품앗이 독서지도 이런 거를 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도서관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그런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분들을 저도 잊을 수가 없죠. 진짜. 네. 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인생이 변화되신 분들이시네 진짜. 그분들도 변하고 저도 변했죠. 그렇죠. 네, 저희 직원들도 아마 많이 변했을 겁니다. 예. 네네. 아니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굉장히 네. 지금은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네. 분들은 그 당시 도서관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렇죠. 사례였죠. 20년 전 네네네. 이야기니까. 예. 네. 지금이야 뭐 도서관에서 뭐 다양한 뭐 문화 프로그램, 독서 동아리를 하고 있지만 그 20년 전에는 사실 도서관에서 그런 문화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예. 동아리 접하기 예.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동네를 다니면은 아이들이 와서 인사하고 누구니 막 다 얘기하고 예.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마을 도서관의 매력이에요. 그쵸. 네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진짜. 네. 그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면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청소년들, 이제 아이들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도서 관장 입장에서는 네. 보이실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진아 도서관에서 거의 10년 이상 계셨잖아요. 15년, 16년 정도 있었죠. 16년. 와, 네. 그러면 진짜 뭐 16년 동안 그 네. 지역 16년 아니다. 13년. 예, 네. 그 지역사회 지역사회 변화된 모습들 네. 그리고 도서관에 이제 드나드는 네. 그런 지역민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네. 그걸 다 네. 네, 이제 보셨겠네요. 네. 그러면. 네, 별별 일이 다 있고 네. 네. 정말 온 가족이 다 네. 다니면서 네. 아이들하고 따로 네. 메시지하면서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 그러고. 진짜? 네, 엄마는 모르는데 관장이 네, 네. 네, 비밀 이야기 뭐 이런 거. 네. 아니 그 개인적으로 뭐 상담 이런 것도 막 해.
해보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은 네. 아니고 엄마들이 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진로도 네. 그렇고 네. 사춘기 아이들을 다 이제 상대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어 이제 청소년 인문학이라고 그때도 아주 빨리 만들었어요. 청소년 인문학 네. 같은 거를. 네. 그러면서 우리 애가 깡패만 안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네. 같이 막 이렇게 한숨 쉬어주고 막 네, 그랬거든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려서부터 도서관에서 독서회를 했기 때문에 네. 중고등학교 가서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시험을 못 봤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민거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도서관 와서 사서 선생님들하고 괜히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칭얼거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늘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추억 자기를 늘 반겨주던 사서 선생님 이런 생각이 나면 아이들이 커서도 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네. 도서관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네. 좋은 경험들이 네. 있어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네. 도서관에서 축제하고 할 때 네. 아이들한테 맡기잖아요. 이거는 너네들이 다 해. 이렇게 하면 네.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업무 분장하고요. 진짜. 뭐 네. 사인 다 만들고 네. 메뉴표 만들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마을의 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드리고 예산 조금 지원해드리고 이러면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결국은 같이 선순환하고 같이 발전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은 네. 사실은 우리가 뭐 다 도서관에 계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지역사회의 지식 공동체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맞아요. 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미션인데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위보다는 아래로 항상 시선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노인들, 지역 뭐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이라도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의 서비스를 본인이 영위하고 그걸 누려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일상성, 일상에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뭐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일거리로 뭐 문화 프로그램에 왔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르신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그 수필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책자로 내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출판 소감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저희 지역사회에 계신 분은 아니었어요. 안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은퇴하시고 할 일이 없을 때 우연히 그 안산 자락길에 트레킹을 하러 친구분들하고 오셨다가 도서관을 발견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이진아 도서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포스터를 보시고 인문학을 들으러 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르신을 위한 수필집, 포토 에세이집 그거를 이제 모집 공고를 보고 거기에 참여해서 본인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마치 도서관을 오는 것이 연애를 하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너무 멋진 말이다.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할지 정말 몰랐는데 도서관을 만나면서 정말 매일매일 여기에 오는 것이 정말 사는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 그런데 이제 인문학 프로그램도 끝나고 이것도 이제 이 에세이, 포토 에세이 쓰는 프로그램도 다 끝나서 당장 내일부터 나 뭐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실 때 제가 정말
정말 콧날이 약간 찡긋하더라고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나는 정말 네. 저 하나하나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네. 내가 그냥 이런 거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거다라는 건 막연한 생각을 그치, 했는데 그치. 네. 정말 저렇게 절실하게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드렸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좀 더 겸허해지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막상 또 이제 현장을 떠나니까 네. 또 이용자 입장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도서관들이 좀 더 이렇게 은퇴자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대우받지 못하는 분들을 네네네. 더 대우해드리고 네, 맞아요. 그런 게 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도서관이 지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상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초고령 사회죠. 네, 초고령 사회. 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 그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계속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가실 만한 곳들이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중년 세대들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여유롭게 뭔가 좀 시간을 좀 보내거나 뭐 책을 읽거나 할 공간이 사실 마땅치가 네네.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은 그게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 그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제가 뭐 한참 되긴 했지만 네. 방송에서 그 북유럽 그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네. 시리즈로 한 6회 정도 한 걸 봤는데 네. 그때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노인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도서관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노인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금 내고 한 것이 노인들한테 쓰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왜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건데 왜 저분들한테 쓰는 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한 그런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50 플러스 지원 센터도 뭐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도서관만이라도 공공일자리를 다 없앤대요. 예산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없어져도 도서관이 커버할 수 있으면 뭐 좋은 건데 그러려면 도서관도 그만큼 또 기반이 만들어져야지 되잖아요. 도서관들이 뭐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뭐 다문화 가족이든 이런 쪽이 그 도서관에서 그냥 뭐 복지관이나 이런 곳하고 뭐 일시적으로 협력 사업을 하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맞아요.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서울도서관에서 일할 때 자치구에 그 지원 사업을 한 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 어떤 취약계층이 있는지를 먼저 연구조사해서 파악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론장을 만들어서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곳하고 계속 협력 구조를 만들고 이런 분들이 모든 도서관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치구에서 여기는 좀 노인 서비스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는 장애인 서비스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해서 이런 것이 하나의 네트워킹이 되면 지역에 있는 그 도서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더 도서관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25개국 전체는 다 하지 못했고 절반 이상은 했는데 그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 도서관 네.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정책을 하려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네. 정말 지자체 단체장 리더들이 정말 엄청난 관심과 예산과 조직을 투여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은 네. 비장애인이나 뭐 네. 이런 분들보다 네. 소수이지만 네. 훨씬 더 정성을 기울여야지 되는 그쵸. 대상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우리 성과 중심의 사고를 네네.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네. 아니 뭐 비장애인 100명이 올 거를 장애인 뭐 5명한테 예산을 쓰고 뭐 시간을 낭비하는 그치, 건가? 네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네. 자꾸 어렸을 때부터 봐야지 그분들한테 대해서 네. 거리낌 없이 그냥 장애가 있는 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특성으로 그냥 느껴지지 그치, 네. 우리가 차별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네네네.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네네. 저는 사실 이 최근에 그 수원에서 안타까운 네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세모녀. 네.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그 송파 세모녀 네, 사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아직까지 우리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이 과정을 정치인들이 저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또 도서관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좀 취약계층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점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주민센터나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 저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뭐 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제 전문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이제 도서관에서 상담을 하면은 도서관에서 그 정보를 취합해서 이거를 또 그 공공 서비스가 이제 적절하게 빨리빨리 좀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이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뭐 독서 동아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지역 사회에서 이런 취약계층들이 내가 어려운 점들을 도서관에 가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어떤 연결 지점을 그렇죠. 도서관이 좀 그러니까는 하면 제가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 네. 호주에 있는 도서관이 네. 그 지역의 이제 네. 법률가, 네. 노인 복지 뭐 네네. 이런 관계자들 이런 네. 분들이 일정 공간에 네. 계속 네. 상주하는 걸 봤어요. 직원들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자원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지역 그렇죠. 사회에서.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서관에 왔다가 네. 내가 이런 거 좀 상담 좀 해보고 싶네 이런 네네. 식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그쵸, 그쵸. 뭐 네. 의료법이 바뀌면은 한 시간 단위로 네. 설명회 같은 거를 예. 도서관에서 그쵸. 하잖아요. 네네. 도서관이 이제 지역 사회에 그만큼 뿌리를 그치. 내리고 있다는 건데 네네.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아직 멀었다는 왜냐면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 그 민원 같은 거를 문의하거나 할 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 주민센터 전화해서 네. 담당자 이제 제가 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돌려 전화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힘드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내가 그냥 네. 죽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또 도서관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서관의 예산을 지자체장이 근데 이제 공공 서비스를 좀 잘 도서관들이 네. 사실은 그런 일상 정보, 지역 정보 네. 이런 것까지도 네. 제공만 잘하면 네.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네. 뭐 이번에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뭐 네. 또 저도 또 안타까운 게 그 보육원 나온 대학생이 앞길이 막막하다고 그쵸. 또 네네.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네. 하나하나 보면서 네네. 정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네네. 스스로가 네. 이 삶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한테 대한 낙인을 찍고 차별하는 그런 생각들이 네,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게 제대로 연계가 안 되는 그러니까 칸막이 행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한 사람들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달라붙어야 되는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구조가 저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도서관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문제인데 그쵸, 네. 사실 근데 도서관 문제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사회 문제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네. 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네. 다양한 그런 문제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네. 뭔가 도서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주도적으로 그렇죠. 좀 생각을 해 네.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도서관 정책에도 좀 반영이 되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감동적인 만남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들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네. 저는 사실은 네. 뭐 감동적인 거는 뭐 거의 일상적이고요. 네. 이제 서울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좀 의미 있었던 만남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서울 네. 도서관은 정책 도서관이다 보니까 네. 서대문에서 일한 만큼 그렇게 사람들하고의 잔재미는 없었어요. 아, 예.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본다든가 네, 뭐 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막 재밌게 뭐 네. 편지를 받는다든가 네. 이런 재미는 네, 네. 없었는데 네. 물론 이제 직원들이 가끔 네. 이제 뭐 쪽지에다가 뭐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가 이제 기뻤죠. 네. 직원들은 네. 이 관장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구나 하고.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 도서관 2차 도서관 발전 계획할 때 네.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제 거기 네. 내용에 넣었어요. 왜냐면은 네. 도서관이 좀 약간 도서관이라고 하는 틀이 너무 강하고 네. 그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직을 지탱하는 하나의 그 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고 혁신적인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조직을 했다가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네. 제대로 꾸리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제가 만난 교수님이 네. 서비스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서비스 디자인. 네. 근데 이분이 네. 그 혁신위원회가 이제 해산을 했는데도 혼자 말씀도 별로 없으셨어요. 회의에 오시면. 근데 혼자 고민을 하시더니 어느 날 오셔서 도서관 가지고 이런 서비스 디자인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안을 하셔서 지금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니아라고 하는 예. 곳에서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저희가 같이 예. 이제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네네. 이제 지원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2년 동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사회 혁신 다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들이 네네. 있지만 그거를 해결하려면 구청에 가도 안 되고 시청에 가도 안 되고 결국은 네. 이게 서로 간에 네트워크에서 같이 콜라보 예, 맞아요. 형태로 네.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작은 거라도 혁신하자 문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 도서관의 사서와 네네. 그다음에 시민과 그다음에 사회 그 혁신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기술 전문가 디지털 기술 전문가 이렇게 붙었어요. 아, 예. 그래서 문제 제기는 시민들이 하시고 네.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건 사서들이 제공하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해결 방안은 혁신 네. 활동가들이 해결하는 거를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문제 발굴부터 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워크숍을 계속하면서 했고 네. 거기에 기술 전문가들이 딱 붙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우리가 국립재활원에서 나중에 다 만들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목이 안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뒤 예, 휠체어 후방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휠체어끼리 부딪혀서 쓰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장애인 당사자가 해주셔서 네. 국립재활원하고 네. 또 해서 후방 카메라를 시제품을 만들어서 네. 이거는 이제 다 보급까지 끝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요? 예, 네. 예, 이제 얘기가 나와서 재활원하고 저희가 네. 했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할 때 그 투명 용기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재질이 다 달라요. PET가 있고 PE가 있고 PP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냥 우리는 분리수거 통에 넣지만 분리수거가 안 돼요. 재질이 다 달라서.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분리하는 네. 시범안도 만들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어디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 한번 시범 삼아서 모의로 해보는 거, 뭐 지하철역에 어떻게 몇 번 출구로 가면은 뭐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그런 앱 이런 거 개발을 제대로 뭐 완전히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것이 도서관이 앞으로 시민들의 문제를 가지고 연결시켜주고 해결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죠. 네, 정말 도서관을 사랑해 주시고 도서관의 가능성을 봐주신 분이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아니 아까 그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그러니까 시민이신데 이렇게 그 도서관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보면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보통 도서관을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양가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만나는. 그러니까 도서관은 사람과 정보가 만나는 곳이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되고 정보도 무한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링크시켜주는 플랫폼의 역할, 그것이 앞으로의 도서관이 갈 길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아니 벌써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되는 건가요?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아니 오늘 우리 이정수 교수님과 함께 사실 이정수 교수님께서 도서관에서 사서 그리고 관장님으로 거의 30년 넘게 이제 현장에서 계셨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도서관에서 만난 이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좀 짚어주셨는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교수님 오늘 이렇게 도서관에서 최고로 만난 이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도서관에 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또 도서관의 앞으로 뭐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도서관의 그런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지. 시민들이요? 네네네, 시민들. 특히 저는 사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도서관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좀 많이 변화를 하게 되려면 시민들이 먼저 도서관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이라든지 시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이제 도서관을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세요. 왜냐면은 도서관에 책이 뭐 수십만 권이 있지만 내가 찾는 책이 없으면 그 도서관은 책이 없는 도서관이에요. 그치. 다시는 가고 책이 싶지 없는 않아. 책만 있는 도서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정말 친절하고 뭐 이렇게 상냥하게 응대를 해도 뭐 누군가 한 명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어긋나면 정말 안 좋은 도서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자기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관점에서 감정으로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왜 사서가 친절하지 않을까? 왜 책이 없을까? 왜 예약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렇게 늦어질까? 네네. 이런 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그쵸. 이런 구조적인 거를 내부에서 계속 건의를 하지만 내부에서 건의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힘이 없고 네, 맞아요. 시민들이 사실 사서교사 영명 이런 것도 학부모들이 우리는 사서교사가 필요하다라고 그치, 네. 계속 문제 제기를 맞아요. 해주셔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네. 동네 도서관이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사서나 관장보다는 구청장에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민원이 아니고 이만저만해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쵸. 예. 네, 네. 왜 책이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도서관에 뭐 거리가 불편하다든가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없으면 도서관 그쵸, 지어달라. 그쵸.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하셔서 예. 그 지역에서 나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네네.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지역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네. 그런 시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정수 동국대 초빙 교수님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으로 만난 이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네, 의미 있는 또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9회하고 10회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방송도 아주 재밌고 의미 있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정윤의 책문화TV 네,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책가